북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난다기보다는 거긴 개천에서 용나면 너무 되게 씁쓸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탈북민 게스트로 오신 북한댁 강하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댁 사랑방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 유튜버고요. 탈북민으로서 여기 한국에 정착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오늘 그 육아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하나님, 네. 되게 위험한 과정을 겪고 어떻게 한국까지 오시게 될 결정을 하시게 되셨나요? 북한에서 탈출은 배고파서 했거든요. 이념적인 것도 모르고 정치적인 것도 모르고 북한이 나쁘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배고파서 탈북을 했다가 한국에 온 거는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한 6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남자가 한국에 살더라고요. 또 목숨 걸어야 되네 이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면 한국 남자분 만나서 결혼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자녀는 한국에서 낳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한국 남자랑 한 거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자녀를 2명 낳았어요. 아들만 둘. 네. 아들만. 안 나오려고 했다가 하나는 외로울 것 같다. 둘 나오면 왠지 나라에 또 애국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둘 낳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출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래도 주변 분들 출산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북한의 출산 문화와 우리나라의 출산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출산 경험은 없지만 하도 제가 동생도 제가 받았던 상황이라 어린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거든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고 지금 현재도 똑같고 아직도 집안에서 출산을 하거든요. 여기 3파라고 옛날에 3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산부인과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전히 고난의 행군 이후에 다 망가져가지고 그 전에도 3파가 보면서 하는 거고 왕진이라 해서 가방 들고 의사들이 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우려는 정말 최악이에요. 지금 고난의 행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의 행운이 뭘까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아사자가 많이 속출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90년대가.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죽기 전까지는 그나마 조금씩 주는 배급이라도 끊기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체제가 붕괴되면서 아주 질서도 많이 망가지고 사회 질서도 망가지고 그때 아사자가 거의 300만 명이 나왔어요. 300만 명. 그러면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옆에 앉아있는 게 시체다라고 착각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시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산하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가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도 산후조리원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개인 운영이 아니라 그 정권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런데 뭐 평양 사람들도 가기 힘든 곳이 산후조리원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가꿔져 있기 때문에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나와서 이슈화가 돼서 한 번씩 이렇게 김정은이가 뭔가를 선물을 하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지 않는 한 산후조리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집에서 다 산후조리를 합니다. 혹시 출산을 안 하면 뭐 세금이나 아니면 벌금 같은 그런 페널티가 있을까요? 북한에는 벌금은 있는데 세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근데 정말 탈북민들도 착각하는 게 북한이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단어만 안 쓰는 것뿐이지 정말 걷어가는 게 많아요. 문여회에서 걷어가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걷어가고 학교에서 걷어가고 수시로 걷어가는 게 다 세금이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그 정권이 운영되는 건데 우리는 세금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모든 노동력이 다 세금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도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경쟁이 심하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잘 살고 못 살고 경쟁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사라고 해도 경쟁을 안 하겠다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경쟁하겠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태어나는과 동시에 모든 선택권이 없어요. 일단 기본권도 다 박탈당하고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본권 박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미리 정해져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가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긴 국영수가 기본이 아니에요. 혁명 역사가 기본이에요.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지 그게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대학을 가도 기본 과목으로 그게 점수가 높아야 돼. 교육 자체가 선택권이 없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다 배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너희들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농장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이렇게 다 자기 지역에서 다른 데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가 농장원이면 우리도 농장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장원인데 정말 공부를 잘해서 평양 갔다. 이거는 진짜 상위 1%. 상위 1%라기보다는 노동자 계급에서 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아빠 엄마 출신 성분이 내 삶을 되게 많이 좌우지하죠. 좀 북한의 교육열이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미 선택권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굳이 사교육을 열심히 시킬까? 교육열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90년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있던 시대랑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정은 시대 이거 좀 달라요. 김일성 시대에도 교육열은 되게 강했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하는데 엄마는 강남에서 안 살기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나 진짜 빡세게 배웠을 거라고 이러면서 농담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교육열이 강했지만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정권이 자기네 체제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교육 같은 비슷한 걸 시켰어요. 학교에서 다 했거든요. 90년대에는 배급을 주면서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뭐 한글이라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일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교육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도 못했거든요. 이제 문맹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딱 고난의 행운이 터지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많지 않았고, 그다음 학교에 가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좀 변한 게 우리나라 그 드라마라든가 한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나마 좀 여유가 되고, 그리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번 거를 가지고는 사교육을 할 수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는 영어도 배울 수 있겠네. 학교에서는 안 되지만 가외 선생님이 생긴 거예요. 그런 출신 성분을 조금이라도 깨기 위해서 그래서 사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사교육을 시키는 거죠.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출신 성분이 좋아지는 게 곧 내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에 욕심 있는 엄마들은 그렇게 보내겠죠.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정말 교육열이 강한 엄마들은 목숨 걸고 탈북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한에서는 공부를 정말 혼자서도 되게 열심히 잘하면 개천에서도 용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북한에서도 그런 말이 통할지. 북한에는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벌써 그 공부 학교에서 1등을 했다, 어릴 때부터 했다 하면 그 아이는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이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개천에서 욕난다기보다는 뭔가 나라에다 내가 아이를 바쳐야 되는 느낌? 그 재능이 뛰어난 걸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엄마들은 내 아이가 너무 그런 거에 노출돼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까 봐 걱정하는 엄마들이 있죠. 개천에서 욕난다기보다는 거긴 개천에서 욕나면 죽을 것 같아요. 되게 씁쓸하네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요즘에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 유튜브, 뭐 게임. 그렇죠. 네, 아시죠? 네. 북한도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없어요.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기네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작은 망이 있는데 그 안에 다 이제 감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우리가 너는 그 미디어라고 해봤자 게임이 애니판 같은 정도? 네, 그게 다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많지가 않아요. 중독이 되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중독된다 하면은 우리나라 드라마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어린 10대들도 드라마를 보느라 학교를 안 간다거나 그다음 드라마에 나오는 말을 가서 선생님한테 막 해가지고 조치를 당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에 중독이 된다. 어떻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유심칩에 담아가지고 중을 거쳐서 그 국경 지역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국경 지역에 있는 20, 30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그거를 이제 다 담아가지고 노트북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단속하잖아요. 이게 한류가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김정은이가 촉각을 세우고 1순위에 올라가지고 처벌도 강화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데 이제는 그걸 좀 바꿔가지고 만약에 단속당했을 때 그걸 딱 빼면 빼는과 동시에 포맷이 돼버리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네. 요즘에 정말 신박한 육아용품 굉장히 많잖아요. 뭐 브레자, 자동으로 분유 타주는 거, 젖병 소독기 뭐 너무 편하잖아요. 혹시 북한에 계시는 친구분들께 선물하고 싶은 거 꼭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저귀요. 기저귀. 정말 일회용 소박하게. 기저귀요? 네. 일회용 기저귀. 기저귀는 빨아서 쓰는데 우리가 물론 지금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거기서 빨아봤거든요.
동생 기저귀를 제가 다 빨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저귀를 빨아가지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빨아주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 왔을 때 일회용 기저귀랑 물티슈를 왕창 갖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육아용품인데 그런 거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시니 약간 마음이 그쵸. 약간 뭐 뭉클했어요. 분유 이런 것도 사실 봤을 때 모유를 먹일 수 있었고 또 거기서도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 같은 것도 거기서 해서 먹이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기저귀는 생산도 안 되고 그리고 만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귀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애 키우는 거에 좀이라도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북한에 대한 육아와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말씀 같이 나눠봤어요. 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은 보통 육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한창 육아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같이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그렇죠. 정보가 부족한 특히 탈북민 엄마들은 정말 육아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하면 아이를 어떻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탈북민 엄마가 있다면 그러냐고 좀 이렇게 선뜻 아시는 쪽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네. 공감대가 되고 좀 느꼈던 바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경쟁이 되게 심해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칠 때가 있어요. 엄마도 지치고 아이도 지치고 하지만 선택을 하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갖고 그래도 이겨낸다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저는 오늘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을 살고 싶어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든 존중할 거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까지 육아일지 듣기 안나였습니다. 네, 북한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